의사 면허가 철밥통이다. 의료 관련 법률이 아닌 다른 법률을 위반해도 면허 취소가 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자신이 처방하지 않은 약제를 처방한 것처럼 복지부에 보고된 사례였어요. 법을 재밌게 토크로 풀어보는 시간, 로즘톡 신승연입니다. 의사면허는 흔히 한 번 따면 평생 가는 자격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의사가 형사사건에 연루가 되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오늘 의료 전문 변호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약사이면서 변호사인 윤소영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영재 변호사입니다. 두 분 다 이제 의료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변호사가 되시기 전에 또 의료계에서 좀 종사를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예, 저는 화이자라는 회사와 바이엘이라는 회사에 다녔고요. 분당 서울대병원에서도 일한 적이 있습니다. 약사로 일하시다가 변호사가 되신 거예요? 그렇죠. 약사로 근무를 하다가 이제 로스쿨 가서 이제 변호사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 등에서 또 근무하게 됐었습니다. 저도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었고 좀 답답하게 약국에 있는 것보다는 재미난 일을 해보고 싶었어요. 변호사 일 하시니까 재밌으신가요? 예, 만족합니다. 네, 오늘 주제가 의사 면허랑 형사 사건인데 정말 의료계, 법조계 모두 잘 아시는 전문 변호사님들 잘 모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변호사님, 그리고 의사, 약사 다 전문직이잖아요. 좀 전문직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이 좀 다를 것 같아요. 변호사님은 어떠세요? 저는 변호사가 되고 나서 신호등 불 마지막에 뛰는 게 항상 그런 사소한 거 있잖아요. 네, 뭐 요즘은 멀리서도 노란불이 보이기만 해도 바로 멈출 준비를 합니다. 역시. 네, 저도 모르게 이렇게 법규라든지 신호 그리고 질서 이런 거를 항상 염두에 두게 되더라고요. 다른 직군보다는 좀 더 윤리적인 관점에서 더 높은 도덕성의 잣대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인 의사잖아요. 의사 면허가 철밥통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의사가 되면은 평생 굶어 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막상 또 그렇지만은 않더라고 하더라고요. 최근 한 몇 년 전에 면허법이 좀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바뀌었죠? 2023년에 의료법이 개정됐는데 이전에는 의료법 위반에 한해서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의사 면허가 취소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해당 개정으로 의료 관련 법률이 아닌 다른 법률을 위반해도 면허 취소가 될 수 있도록 해당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의료 사고가 아니고 의료 사건이 아니고 그냥 뭐 일상생활에서 좀 다른 사건에 연루가 돼도 면허 취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의료 관련 내용이 아닌 일반 음주운전, 폭행, 폭력 사건, 그리고 사기, 횡령, 배임, 금융 사건 등으로 면허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들도 이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자격이 박탈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저희도 준법 정신을 굉장히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법이 바뀌었는데 법이 바뀌게 된 뭐 사건이라든지 계기가 있나요? 국민의 신뢰를, 의료진에 대한 신뢰를 좀 더 높이고 의료인의 도덕적인 함량 또는 그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서 해당 개정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면허 취소법이 과거에서부터 계속 국회 개정안으로 확대되려는 시도는 계속 있어 왔고요. 그럼 계속 논의가 됐다가 이번에 이제 그때 23년에 통과가 됐다는 예. 말씀이신 예.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당 법이 확대됐을 때 주변 반응이 어땠는지 궁금해요. 주변에 이제 의료인들이 많은데 해당 개정 사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어요. 보통은 방문하실 때 본인이 면허에 위해가 될 수 있다는 걸 모르고 오세요. 모르고 오세요? 네, 생유해를 받았기 때문에 본인은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고 오시는 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 박탈 사례들이 좀 많아지는 건가요? 예, 뭐 신문지상에 확인한 걸로는 올 1월에 2건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도 저희 법인 쪽으로 여러 차례 문의가 들어왔고 실제로 그 중에 한 건을 현재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례들이 막 들어와요?
흔히 할 수 있는 그냥 일반 범죄들, 이를테면 뭐 교통과 관계된 범죄들이라든지 또 간혹 이제 강력 범죄라든지 그런 경우에 이제 의사도 연루되는 경우가 있고 금고 이상형이 선고되면 면허 취소가 강행이 돼서 면허 취소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제 사건 상담이나 실제로 사건화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거운 범죄 같은 경우는 징역형으로 바로 구형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대부분 집행유예를 많이 받습니다. 어쨌든 모든 형벌에서 집행유예를 받게 되더라도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사유는 동일합니다.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면허 취소가 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선고유예까지도 포함이 돼서 조금 논란이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벌금형 정도는 괜찮은 걸까요? 벌금형은 면허 취소까지는 아니고 면허 정지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의사 직업은 평생 가져간다. 그래서 평생 먹고 살 수 있다. 그 장점이 만약에 박탈이 되면 없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또 중대한 사건이나 의도한 범죄가 아닌데 일상생활에 휘말려서 억울하게 면허 취소가 되는 사례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좀 가혹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도 듭니다. 혹시 그러면 어떻게 이제 방어를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면허 취소가 될 수 있음을 좀 읍소한다든지 그걸 통해서 벌금형으로 이렇게 낮춘다든지 그런 전략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불가피하게 금고 이상의 형에 선고돼서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면 그럼 어떻게 행정소송을 통해서 그 처분의 당부를 판단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소송이요? 예, 근데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필요적 취소와 이제 재량적 취소로 나뉘어지는데요. 재량적 취소 사안에 대해서 성공한 사례를 아마 윤소영 변호사님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 그거 아닌가요? 네. 네, 맞죠? 맞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는데 면허 정지 기간에 본인의 면허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필요적 취소가 아니라 재량적 취소라고 여러 가지 판단으로 인해 해당 처분을 내리지 않을 수 있어요. 해당 케이스가 한 3건 정도 되는데요. 자신이 처방하지 않은 약제를 처방한 것처럼 병원에서 혹은 타인이 발부해서 면허가 사용된 것처럼 복지부에 보고된 사례였어요. 그래서 포렌식이라든지 핸드폰에 기재되어 있는 위치 정보라든지 등을 사용해서 처방전이 발행된 시간에 해당 의사분이 그 처방전을 발행할 수 없었다라는 걸 증명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인정돼서 둘 다 취소를 막았습니다. 아, 정말 어렵네요. 네. 사실 데이터가 없어서 많이 어렵죠. 그런 행위가 없었음을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가 많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면허가 정지됐어도 경영이라든지 일반 사무를 보시는 의사분도 계시거든요. 보통 우리는 어디 있었다라는 건 증명하기는 쉬운데 어디 없었다라는 건 정말 증명하기 어렵거든요. 포렌식 팀, 증거조사팀 여러 가지 전문적 조력이 굉장히 중요했던 사건입니다. 진짜 그 의사 선생님은 너무너무 감사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해당 선생님이 굉장히 고마워하셨어요.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있는데 만약 이 면허가 취소됐다면 다시 의사가 될 수 있는 방법, 면허를 다시 재교부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023년, 2022년을 기점으로 많이 추세가 달라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실 90% 확률로 다 교부가 되었는데 이제는 그 재교부율이 거의 10% 미만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에서 10%로 그렇게 예. 급락한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오늘 주제처럼 뭐 의사 면허가 철밥통 아니냐 그런 맞아요.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도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보건의료인 그리고 의사에 대한 어떤 직무 윤리에 대한 강화, 세간의 그런 철밥통이라고 하는 그런 비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가 좀 많이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국회에서 재교부율이 너무 높다라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에 감사가 있었던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사례적 이슈 때문에 이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생기게 되었고 좀 더 엄격한 심사를 하게 되었는데 결국 재교부를 받게 되더라도 그게 1년 내지 10년 이상의 기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의사분들이 아직 잘 모르신다는 말씀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해당 내용을 이제 뒤늦게 알고 면허 취소된다고 깜짝 놀라셔서 좀 뒤늦게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시나요?
대부분 뒤늦게 오시는 경우가 더 많아요. 대부분이요. 네. 왜? 미리 수사 단계, 형사 단계에서 그걸 알고 상담을 하진 않으세요. 이제 면허 취소 처분을 받고 오시는 분들이 많죠. 불가피하게 이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경험상 한 1년 이내로 면허 취소 처분이 오거든요. 이제 그때 저희를 찾죠. 그렇게 되면 행정소송을 이제 진행을 하면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이라든지 헌법 소원까지 가서 해당 개정된 면허 취소법 그 법 자체의 어떤 위헌성을 다투어서 면허 취소를 막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형사사건, 일상의 사건에 연루되지 않은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사건에 휘말렸을 때 면허 취소되지 않도록 잘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의사 면허 취소에 대해도 아니면 추가적으로 혹시 하실 말씀이라든지 있으실까요? 여러 가지 사건에 휘말리게 되셨을 때 먼저 의료 전문 변호사와 상의를 꼭 해주셨으면 합니다. 형사 단계에서 각각 어떻게 대응할지를 계획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처음 수사 단계부터 미리 이러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상담을 좀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이렇게 요청드리겠습니다. 사건에 휘말렸으면 좀 빨리 오시면 도움을 받으시면 더 좋겠다라는 네, 말씀. 방법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네, 합의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범죄에 대해서 의사가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비난받을 행동인 건 맞지만 면허까지 취소된다는 것은 직업 수행의 자유를 제한하고 제한을 넘어서는 침해가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법원의 판단이나 헌법적인 판단을 한번 받아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혹시나 이런 문제로 고민 중이신 분들은요, 대한민국 915펌 법무법인 대리운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최영대 변호사님 그리고 윤수영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